네, 홍사훈 쇼 홍쇼 번외편 오늘 첫 번째 한번 제작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제가 직접 좀 취재해서 새로운 부분 좀 알기 쉽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물론 좋으면 말이죠. 반응 별로 안 좋으면 그냥 때려치우고 오늘 첫 번째 홍쇼 번외편은 김건희 전화통 분란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요즘 JTBC 뉴스에서 정말 이른바 그 스모킹 건들 뭐 여러 가지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꽂힌 거는 지금부터 4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와 이종호 이름 많이 들으셨죠?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른바 그 주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사람이 또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임성근 해병 사단장 그 구명 로비 의혹에 또 중심으로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020년에 김건희 씨가 이종호 씨와 계속 수시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통화를 시작한 게 9월 23일이거든요. 이때부터 한 일주일간 36통을 두 사람이서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통화를 합니다. 그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흘러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은 뭐 추정의 영역인데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23일 날 이 통화가 시작된 이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종호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다가 처음에 이게 고발이 돼서 수사가 시작된 게 4월 10일이거든요. 이때 처음 이제 배당을 어디로 받았냐? 형사 일부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로 배당을 받아서 여기서 수사를 좀 잘 했으면 좋은데 잘 안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래서 9월 16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5달 동안에 계속 민기적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무 뭐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여론의 질타도 좀 있었죠. 물론 이 시기에 검찰총장은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부인이 관련된 수사니까 민기적 되는구나 이렇게 다들 짐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9월 16일 날 이날 사건 배당을 형사 6부로다가 옮겨버립니다. 누가 옮겼느냐?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는 반대편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직권으로다가 배당을 옮깁니다. 6부로 옮겨버립니다. 그럼 6부로 왜 옮겼겠느냐? 사실은 여기는 이른바 그 지적재산권 침해, 뭐 문화 사건 이런 걸 수사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로다가 옮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옮겼겠느냐? 그 당시에 형사 1부장이 누구였냐면은 변필건 당시 형사 1부장이었습니다. 현재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가장 그야말로 그 핵심 보직이죠. 법무부에서 검사가 요직으로 가는 자리가 딱 두 자리가 있거든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조실장이 사실 이른바 그 가장 핵심 보직인데 여기에 지금 가 있고 이분은 바로 전에는 수원 고검에 차장검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검찰 내에서 이른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인물이었죠. 지금 대통령과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생각이 맞았던 코드가 맞았던 인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 형사 1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으로 배당을 다시 6부로 옮겼습니다. 당시 형사 6부장은 누구였느냐? 박순배 당시 형사 6부장이었는데 이분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이분을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쪽에 서 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윤석열 체제에서 잘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022년에는 검찰에서 이제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이후에 형사 6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바로 닷새 뒤 21일 날 9월 21일 날 닷새 뒤에 거래소 한국거래소라고 있죠. 증권거래소죠. 옛날에는 한국거래소에 심리분석이라는 거를 의뢰를 합니다.
뭐 심리 분석이라는 게 말이 심리학자가 들어가서 사람 마음을 뭐 읽는 거냐, 뭐 분석하는 거냐 이게 아니고 주가 조작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 첫 번째 단추가 이겁니다. 주가 조작이 의심되면은 이 의심 세력들 간의 거래가 누가 얼마에 몇 주를 팔았고 이게 거래가 패턴이 어떻게 됐더라 이걸 갖다가 한국 거래소에 있는 서버에서 입력을 하면은 기간 날짜와 주요 거래자들 이름을 갖다 입력을 하면은 쭈르륵 그 서버에서 그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 조작이 있었네. 아니면 이건 주가 조작은 아니야. 통상적인 거래야. 조금 의심만 들 뿐이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심리 분석이라는 거를 의뢰를 해버립니다. 21일 날. 육부로다가 배당이 된 지 닷새 만에 제일 먼저 이걸 해버립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 입장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얘네들이 뭐 진짜 수사하려나 보다 이제 여태까지 5달 동안 잘 견뎌왔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틀 뒤 9월 23일부터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김건희 씨와 이종호 씨의 전화통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일부터 거의 23일부터 첫 번째 일주일간은 둘이 36통을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일부터 한 달간 10월 20일까지 한 달간은 40통 추가로 4통을 더합니다. 주로 김건희 씨가 한 25통을 먼저 이종호한테 걸고 그 다음에 이종호 씨가 15통을 이제 또 다시 주거든요. 이 상황은 사실 통화 내용이 몇 번을 누가 걸었다 이것만 나오는 거지 통화 내용이 뭐였다 이것까지는 나오질 않으니까 그거는 이 핸드폰을 갖다 포렌식을 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남아있으면은. 그런데 그거는 아니었었으니까 다만 몇 번을 통화를 했다 이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심리 분석을 의뢰를 하니까 알아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에서 예전에 그 최은순 씨 사건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휘하 검사들이 이른바 장모 대책해갖고선 뭐 작성하고 그랬었잖아요. 아무래도 법률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검사들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때도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김건희의 거래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거래를 했던 그 부분을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 주가 조작 기간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블록딜이라는 일반인들은 하지도 않는 그런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그랬으니까 김건희 씨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이제 이종호 씨를 불러서 이 전화가 무슨 전화였느냐 이걸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호 씨가 처음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전화가 왔더라. 전화가 와서 지금 김건희가 뭐 자꾸 물어보는데 권오수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네가 한번 내가 전화하라고 할 테니까 전화해서 좀 설명 좀 잘 해줘.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처음 전화가 왔을 때 김건희입니다 하고서는 이종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겠죠. 그때 블록딜 내 통장 거래 내역에 보면은 블록딜도 있지 않느냐. 물론 김건희 씨가 블록딜 거래가 그때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공판 내용 중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거래 계좌로 즉 주가 조작에 이용됐던 계좌로 토로스 계좌, 증권 계좌가 있는데 이거 내역 좀 뽑아달라. 뭐 그러니까 이종호가 다시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 만들어놓은 작성한 서류 같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의미를 파악해달라. 뭐 이런 걸 서로 계속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에서 이종호 씨가 가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화기를 포렌식해서 그런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건 아니고 이종호 씨가 검찰에 가서 그런 내용을 그때 전화했을 때 이런 내용을 말했었다라고 2021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JTBC에서 계속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진짜 스모킹 건이라는 거죠. 김건희 씨는 여태까지 이종호도 김건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인 게 이번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이종호 씨가 의혹이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김건희와 그때 도이치모터스 같이 뭔가를 같이 했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영부인이 돼버렸으니 임성근 사단장을 갖다가 구명 로비하는 좀 구해주자가 하는데 이종호 당신이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그거 부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종호가 나 김건희 전화번호도 모른다. 연락한 지 지금 10년도 넘었다. 지금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말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형사 6부에서 심리 분석이라는 걸 의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검찰에 왔습니다. 언제 왔느냐? 11월 3일 날 왔습니다. 11월 3일 날, 요 11월 4일은 말고 하루 전날 왔어요. 그 전날 와서 형사6부에서 딱 보니까 주가 조작의 정황이 있다는 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이 심리 분석이 그렇게 딱 드러났으니까,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11월 4일 날 바로 배당을 다시 옮깁니다. 반부패 수사 2부, 옛날에는 특수부였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반부패 수사부로. 여기서 수사를 해야 될 거다 해서 11월 4일 날 바로 배당이 바뀌어집니다.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수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하루 지나서 5일 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왜 9월 23일 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를 했느냐,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JTBC 보도가 처음 나왔던 거였고, 그 다음날 또 중요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2021년 9월 7일에 이종호,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주범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자문회사 그 대표였잖아요. 여기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종호 씨는 전화기 휴대폰 부수고 막 그랬어요. 9월 7일 날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때부터 아마 검찰이 뭐 그 통신 기록도 그 조회를 하고 그랬겠죠. 통신 기록은 1년간 딱 그 보존이 됩니다. SKT든 뭐 KT든. 그러니까 2021년 9월 7일부터 1년 전 하면은 2020년 9월 뭐 이때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통신 기록이 전화통에 불이 나고 그런 시점이 아마 요때 아마 그래서 통신 기록을 이제 요청을 해서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것 같아요. 9월 7일 날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종호 씨가 9월 28일 날 처음 검찰에 불려 들어가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습니다. 9월 28일. 그리고 이때부터 8차례 정도 피의자 신문 조사를 8차례 받아요. 그리고 중간에 10월 6일 날 구속이 됩니다. 이종호 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0월 26일 날 이종호 씨가 기소가 되거든요. JTBC에서 이틀 전에 보도가 나왔던 게 검찰에서 이종호 씨를 그 김건희와 통화 기록을 계속 그 한 걸 갖다가 조사한 게 2021년 11월부터 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11월이 왜 중요하냐면은 검찰에서는 11월부터 조사를 했다고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종호 씨가 구속 기소된 거는 그 전인 한 5일 전인 10월 26일이었거든요. 구속되기 전에 피의자를 조사한 것과 구속된 이후에 이제 피고인으로 신분 바뀐 상태에서 조사한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전에 기소되기 전에 조사한 모든 그 신문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구속된 이후에도 물론 피고인을 검찰이 부를 수는 있어요. 부를 수는 있는데 이때부터 취득한 어떤 증거나 이런 거는 증거 자료를 채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상. 그러니 11월에 검찰이 이걸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블록딜을 물어봤다, 뭐 팩스로 보내주고 뭐 내 거래 내역 김건희 씨가 요청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11월에서야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이상합니다. 아니 이게 이때 분명히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통신기록 뒤져보니까는
둘이서 40차례를 갖다가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했어? 당연히 그건 검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라도 저 같아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둘이 뭔 얘기했어? 더군다나 김건희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이때 왜 안 물어봤을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증거로다가 왜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이때 물어봤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 이후에 물어본 건 아까 말했듯이 증거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되기 전에는 이종호를 불러서 다른 것만 다 물어보고 통신 기록에 대해서는 안 물어본 거 아니냐. 왜냐? 김건희가 뜨니까. 김건희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1월에 그러면 왜 불렀느냐? 그리고 어차피 김건희를 보호할 생각이었다면은 그냥 안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갖다가. 검찰총장의 부인이니 그 부인을 보호할 목적이었다면은 그래서 안 불렀다면은 야, 얘 끝까지 안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사검사들이 이번에 도이치모터 수사검사들이 욕도 많이 먹지만은 수사를 참 잘했다. 다각적으로 곳곳에 안전판 아니면 그 지뢰를 숨겨놨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 이후에 그 불러서 물어본 거는 재판장에 증거 목록으로 제출할 수는 없지만은 검찰 내 수사 기록으로는 다 남게 돼 있습니다. 수사 기록으로 우리가 이런 거 증거로는 제출할 수 없지만은 이런 거 수사를 했다라고 검찰의 캐비넷에 다 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혹시 이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 수뇌부나 어떤 누군가가 검찰 상층부가 김건희 무혐의 도장을 찍어주려고 하면은 함부로 그 찍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 다 남아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11월에 지나고 나서 불러서 물어본 거다. 이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김건희에 대해서 4년 넘게 무혐의 종결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때 수사를 만약 했어도 이종호를 불러서 물었어도 재판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 목록으로 제출 안 하면 된다. 그러면은 공개 안 될 수 있다. 뭐 변호인들한테도 공개가 안 되고 그거는 증거 목록이 아니니까 그냥 검찰 내에서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그럼 그랬으면 되는데 왜 안 했겠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여기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해버린 거잖아요. 이 검사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럼 혹시 나중에 세상이 바뀌었을 때 야, 너 당신이 이거 그때 수사한 검사지. 근데 이때 분명히 이종호 불러서 김건희와 이종호가 왜 전화를 그렇게 불나게 했는지 이유를 다 들었는데 이거 왜 증거로 제출을 안 했어?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안 부르고 이 이후에 11월에 부른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검찰 내부에서 아마 이 자료들이 지금 나오는 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금 이걸 갖다 왜 흘리느냐, 왜 기자들한테 언론에 이걸 갖다 왜 뿌려주느냐,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고 검찰에서 어떤 시그널을 지금 주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게 보면은 흥미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오늘 좀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뭐 이게 재미가 반응이 좋으면은 앞으로 좀 이렇게 번외편, 홍쇼 번외편 좀 이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응 시원찮으면 때려칩니다. 그리고 뭐 일단 다음 편에는 제가 또 대륙붕 7광구 그 전문가잖아요. 그거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이 7광구 얘기가 좀 논의가 됐었거든요. 국회에서. 정말 우리 정부가 이렇게나 한심할 수가 그런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보면 너무너무나 한심한 얘기가 거기서 나왔어. 그거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쇼 계속 응원해 주시고 번외편도 종종 이렇게 좀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